뜻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광주에 가서 연설을 하기를 나는 광주 사람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편 사람이 덩어리에서 카빈총으로 총을 쏘는 광주 시민이 어디 있겠느냐. 난 이건 반드시 고정간첩이라고 믿는다. 틀림없죠. 틀림없다. 그랬더니요. 그리고 예. 저국에서 교육 하나가 만약에 폭동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첫째 대상이 어디예요? 교도소. 어? 교도소. 교도소. 가. 교도소예요. 6.25 때도 6.25 때도 그랬죠. 6.25도 하여튼 간에 폭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교도소에 있는 뭐인가 하면 자익수를 석방하는 것을 일목표로 한 일목표로 삼아. 그것만 봐도 알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광주 사태는 그 뭐 다 지나간 걸 가지고 뭐라 지금 또 따지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지나간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광주 사태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광화문 광장에서. 이게 대해서 우리 이충훈 박사님은 국제정치학자니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미래에 대하여 책을 썼어, 책을 썼는데 이걸 이제 이 박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방부 장관 이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 그 레이건 대통령 때 국방장관인데 캐스퍼 와인버거라는 와인버거. 아주 뭐 맞아, 그 총기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무슨 책을 썼나요? 그분이 이제 국방장관을 이제 관둔 후죠, 물론. 1998년, 99년 그 무렵에 쓴 책인데 책 제목이 이제 전 세계에서 다음번에 일어날 전쟁 해가지고 책 제목은 넥스트 워입니다. 다음번 전쟁 해놓고. 다음번 전쟁. 네네. 그리고 자,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 장관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장관 캐스퍼 퇴임하고 와인버거. 나서 네. 책을 썼는데 네. 그 책 이름이 다음의 전쟁. 다음번 전쟁. 다음번 전쟁. 네. 넥스트 워. 넥스트 워. 네, 넥스트 워인데 그 다음의 전쟁은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거기 이제 일어날 거를 뭐 한국, 대만, 이란, 타이완 했는데 일장이 한국입니다. 일장이 맨 앞에. 오. 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가 한국입니다. 이야, 98페이지까지. 그럼 어떻게 일어난다? 그 그거를 이 사람이 일단 물론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 소설 형식으로 매돌 며칠 이거는 전부 다 그냥 가짜로 적은 날입니다. 그렇지, 가짜지. 그 맨 첫 장면이 땅굴을 통해서 북한의 장교가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그때는 땅굴이 이제 그때 지금 땅굴을 한 20개 정도 미국에 있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땅굴 막 발견되고 막 그런 무렵인데 그리고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래갖고 땅굴로 왔는데 그 소위로 돼 있습니다. 그 소설에는. 뭐 소설이 아니라 이제 시나리오죠. 소위. 소위. 그러니까 북한군 장교. 네. 와서 이제 쭉 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장면 2가 서울 시내의 어느 봄날입니다. 어느 봄날. 그 매년 서울시는 그냥 좌우로 나눠가지고 그냥 대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다. 지금 근데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네, 네. 뭐 저쪽에 이제 민노총 촛불시. 민노총 촛불시 하듯이. 그 다음에 태극기 시위.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제가 읽은 지 오래됐지만은 그 소위가 내가 파견된 목적을 이제 이룰 순간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이제 매년마다 서울 시내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그러니까 그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민노총 그러니까 대모 촛불이 저쪽에 있고 이쪽에 경찰이 있는데 경찰 쪽에 있는 건물에 가서 총을 조준합니다. 경찰 쪽에서. 경찰 쪽에서. 그러고서 이제 그 시위가 격화됐을 때 시위대 쪽으로 총을 발사하는. 경찰 쪽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촛불 시위하는 쪽으로 총알 날아간 것처럼 꾸미는 거죠. 사실은 꾸미는 뒤에서 경찰이 쏜 게 아니라 그렇지. 북한군 소위가 쐈는데 마치 경찰 쪽에서 나온 것처럼 그 민중들이 촛불 시위대가 뭐 그때 피를 보니까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땅굴을 통해서 내려올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은 뭐 그냥 막 다 그냥 오죠. 그냥 지금은요. 뭐 비행기 타고 오죠. 중국을 통해서 그렇죠.
조선족으로 위장해가지고 배 타고 오고. 조선족 호구를 사면 되거든.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냥 합법적 지금 우리 조선족 내지는 중국 사람들이 수도권에 가서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뭐 그중에서 뭐 10명 정도만 가지고도 사고를 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할아버지가 증언하신 것 중에 4년 동안 밀봉 교육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전부 007입니다. 우리 007 영화 보면은 그 녀석이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뭐 어학도 잘하고 맞아. 뭐 탱크도 운전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 하잖아요. 그럼 뭐 그러니. 김현희 같은 그런 그렇지. 애들. 다 하는. 일본말도 잘하고 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밀봉 교육을 4년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파견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진짜 전사들이죠. 근데 제가 그 나중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는 무슨 얘기를 일본 가서 들었냐면은 대위급 장교들이 비행기를 타고 양복 입고 서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북한 대위급 장교들이. 하하. 그 소설은 소위로 나왔지만. 아니 그 지금은 뭐 그냥 뭐 지금 막 오는 거죠. 지금은 뭐 조선족 호구 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뭐 저 북한에서 교육을 뭐 그럼. 전문적으로 받으면 지금 아까 좀 말씀드리는 건 4년 동안 1대1로 밀봉으로 옆에 있는 사람 교실에서 받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무지막지한 전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사상적으로도 무장돼 있고 체력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은 네. 북한군 장교가 그 당시에 책 쓸 당시에는 땅굴을 통해서 와서 그때는 땅굴 농고로 돼 있고. 땅굴 농구로 돼 네. 있는데 이제 시나리오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경찰 쪽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군인복이 아니라 그 경찰복으로. 완전히 민간인복일 수도 있고 경찰복도 될 뭐 수 있고. 심지어는 경찰복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입고 요즘으로 말하면 촛불 시위하는 쪽으로 사격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촛불 시위에서 한 10명이라도 죽으면 바로 뭐, 내전으로 붙는 거죠. 그 내전부터는 그때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는 그거면 시나리오가. 이것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예측을 하고 앞으로 이뤄질 그러면 시나리오를 썼다.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땅굴에 대한 건 내가 한 가지 얘기할 거예요. 네. 1호 땅굴 알죠? 1호 땅굴 알죠. 네. 예, 공개된 건 1, 2, 3, 4, 4개입니다. 내가 이 얘기한 사람이에요. 아하. 그 얘기할게요. 네. 장봉도 네, 장봉도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아하. 이게 남한에 뭐냐면 침투하는 간접 침투하는 것이 아주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응? 풍계선 넘어오다가 잡히고, 그렇지, 맞아. 통해 안으로 오다가 잡히고, 네. 남해 안으로도 오다가 잡히고. 요새는 잡지도 않잖아요. 이제 평범하게 이제 난파될 수 있는 네. 이런 굴이 생긴다. 굴이 근데 생긴다. 1호 땅굴이에요. 이야. 2호 땅굴, 3호 땅굴, 4호 땅굴은 대포가 그죠. 속에 철로가 있습니다. 철로가. 넓어. 근데 요 보면은 납박 한 첩들 조그만해요. 근데 이런 좋은 세상에 올 온다. 것이라고 우리 장봉도가 이 얘기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 얘기했더니 전애들이 했다고 누가 발표했다고 했을 거예요. 아니 교수님. 예. 근데 법원면 법원면이 제일 1호 땅굴. 그 거리에 있는 맞아요. 굴이라고 그거까지 알고 있어요. 저는 거기 가봤어요. 예? 가봤다고. 거기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아니 나는 가봤는데 예. 우리 쪽에서 발굴을 한 뒤에 가봤는데 땅굴을 최초로 발견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그때 전두환 때인데. 전두환 사단장 할 때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70 그때쯤 될 겁니다. 78년이나 제가 군대 있을 때 땅굴 발견한 사람이 우리 교수부장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70한 4, 5년, 5, 6년 그 무렵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68년도에 북한에서 들었으니까
이미 딱 충분히 가능이 있네. 그렇죠. 예? 아, 틀림없어요. 이건 내가 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봉도가 얘기한 게 이수근이 알지요. 이수근 알죠. 예? 아. 이수근이 이중 간첩이라고 내가 이중 또 간첩. 와서 이 얘기 내가 한 거예요. 아. 그래도 잡은 거예요. 그렇지만 총정은 천천 애들이 아, 했다고 그러지. 그왜 그러냐면 저그 그 야. 학교 4년 동안에 있을 때에 어. 드란짓을 다 고주파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놈을 이렇게 틀으니까 MBC가 나와. 그런데 이수근이가 뭐가 하면은 판문점 특파원으로 그렇지. 특파원으로 왔는데 뭐 납치해갔다. 그런데 여기를 들어보니까 납치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놈도 그렇게 해서 내가 다 얘기해서 그 간첩이다 임마. 네. 아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애들이 다 했다고 하고 돈 받아 먹고. 돈 받아 먹고 참 이 기가 막힌 일인데. 75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억이 나냐면은 우리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대학원 수업 시간에 쟤네들이 이제 땅굴 파고 내려와라는 얘기를 듣고서 얼마 있다가 신문에 발표가 됐거든요. 아하. 그 75년 고무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땅굴이 하루아침에 파지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몇 년 동안 판 거죠. 그런데 네. 그 뭐냐 하면은 북한에 이 정보 개통이요. 어? 그 뭐냐 하면 저 CIA도 못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래 참 거기는 뭐냐 하면 근무를 정치보위부라고 그러는데 정치보위부에 근무를 하면 죽을 죄를 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총신이에요. 그렇게까지 뭐가 하면 비밀을 지킨다 그 소리예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저 뭐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참 야단이. 맞아. 그래서 그 교수님 그 언제 그 책을 한번 가져오셔가지고. 네네네. 그 1페이지부터 지금 제가 갖고 왔습니다. 가져오셨어요? 네. 아, 그렇구나. 저 앞에 그 가방 속에 있습니다. 그거를 그 저기 저 다빈이한테 줘가지고 그렇잖아요. 오늘 번역을 해서 네네.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네네. 미 국방부 장관이 예측한 그 시나리오. 다음의 전쟁 네. 네. 한반도에서 일어난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죠. 북한에 있는 장교가 넘어와서 우리나라 전투 경찰로 위장을 위장한 하여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촛불 시위하는 쪽으로 사격을 한다. 그래서 죽으면 그때의 내전이 붙는다. 그때 뭐 정말 분노한 군중들이 이건 뭐 그때는 막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죠. 이것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시나리오로 이미 만들었다면 자 이제 김성인 교수님. 네네. 이 방법은 사실 옛날부터 볼세비키 혁명 때부터 해둔 수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똑같이 진행이 되고 국가를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얘들 하는 방식이 늘 같기 때문에 이야. 저는 이제 우리가 막스 레닌주의 하지 않습니까? 저 언어를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막시즘이 막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시움. 막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지네들이 한 거를 거꾸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국군 옷을 위장으로 갈아입고 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해서 그 적대감을 그렇지. 증식시키는 네. 그런 거를 늘 써왔기 때문에 언제나 저들이 말하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뭔가를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공격을 하는구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지금 이슈가 딱 되면 곧 조만간에 얘들이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이충원 박사님. 네네. 이런 시나리오대로 국방부 장관의 미국 국방부 장관 시나리오를 한다면 나는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보이거든 현재. 그래서 그 국방장관도 그렇고 또 에드워드 앤 러트왁이라는 그 사람은 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미국 최고의 전략가인데 그분이 한번 저한테 제가 직접 말한 적이 있는데 네. 북한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아냐라고 그래서 내가 핵무기냐라고 그랬더니 핵무기가 아니라 그 AN2라는 간첩 침투형 그 비행기가 있습니다. 맞아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섭다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한국 군복 입고 한국 총 들고 네. 그 사람들이 밤에 그 AN2의 뒤에 이제 그 글라이더를 달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글라이더를 달고 휴전선까지 온 다음에 그 줄 끊으면 글라이더가 대전까지 올 수 있대요. 그런 친구들이 한 100명쯤 와가지고 동그랗게 서가지고 총 쏘면은 이래도 어떡할 거냐는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N2기 전법은 옛날부터 내가 군대 생활할 때부터 벌써 그렇죠, 그렇죠. AN2기 식벌법 같은 거 다 배웠죠, 우리. 날개 예, 그 예. 이제 레이더도 안 잡히고 그렇죠. 저공 비행 저공 비행하고. 그 사람들이 근데 홍콩에서요 네네. 10년 전에 군복 대한민국 군복 많이 사갔습니다, 북한이. 사죠. 그럼요. 그 내가 보도해 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신문에도 다 났습니다, 그 얘기. 근데 그 북한 군대가 왜 한국 군복을 왜 사가느냐? 아니 그냥 뭐 북한군한테 주려고 사겠겠냐? 써먹으려고 했겠지. 그렇죠. 그러면 북한군이 한국 군복을 사서 가지고 간 것은 혼돈시키려고. 그럼요. 혼돈시키려고. 그러니까 한국 군복을 입은 북한군이 서울 일각에 내리면은 이거는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적군과 아군이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전쟁이 거의 다음에 한국이란 말이 뭐 일리가 과언 없는 아니죠. 것은 아니네.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으면 먼저 번에 광주 사태를 일으켜도 북한이 일으켜도 결국은 주한미군이 결정 요인이었죠. 예. 그래서 저놈들은 입만 열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렇죠. 이제 떠드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주한미군이 지금 그런 시나리오 북한군이 와가지고 네. 그 북한군이 몇백 명 와서 이제 분탕질하는 시나리오 거기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얘네들을 막지 않고 공격하겠다라고 작전 계획을 일부 바꿨습니다. 한국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 집회를 계속 좌파 애들이 하고 있는.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또 미군마저도. 그렇죠. 거기서 한 개 좀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이라는데 요즘에 오래전에 좌익들이 썼던 철거. 그 말 써요 요새는. 예, 철거라는 말 바뀌었거든요. 주한미군 철거. 철거. 예. 그러니까 그게 철거란 말도 북한 용어네. 북한 말이죠, 네. 그건 완전히. 저도 땅굴을 네 군데를 다 가봤어요. 네 군데를. 1사단에 있는 그게 일당골이죠. 일당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철원에 있는 땅굴. 6사단 2땅골. 네. 그 다음에 연천 쪽인가 어디 하나 있는 거 봤고 그 다음에 양구 있잖아요. 양구. 예, 지금 발견된 거는 4개고 네. 그 미국에서 보고서 나온 거 보면은 16개가 더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발견된 거는 진한색으로 이렇게 해놨고 4개를 연한색으로 16개가 더 있습니다. 예상. 그 발견된 게 4개라면 난 4개를 다 봤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발견된 건 다 본 거죠. 4개 보셨으면. 4개를 다 봤는데 내가 철원에 있는 땅굴은 군대 현역에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버스 태워가지고 6사단에 있습니다. 그건. 육사단에 맞아요. 갔는데 이놈 새끼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면 땅굴은 우리가 팠다고 거짓말하거든. 아니 6.25를 우리가 일으켰다고 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땅굴을 우리가 팠는데 북한한테 뒤집어 씌운다. 근데 갔더니 땅굴을 팔 때 그 드릴 있잖아요. 네. 바위를 따라락 하고 하는 바위를 북한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뚫었단 말이야. 그 흔적이. 그다음 물이 물 흐르는 방향도 그렇고. 남쪽에서 북한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야. 이걸 표시를 해놨더라고. 네. 그러면 아무리 그 신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상, 드릴을 꺾어가지고 반대해서 말이 안 되죠. 아니 반대해서 어떻게 땅굴바를 흔적을 만드냐는 얘기죠. 참 거짓말 할 걸 해야지. 광주 5.18 때도 보면은 시위대들이
철모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모자 경찰 뺏어가지고 모자 쓰고 있고. 뺏기도 하고 네. 또 그다음에 저기 공수 철모도 쓰고 또 이거 알록달록한 거 아닌 일반 철모도 쓰고 그래서 도대체 누가 공격했나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아하. 그리고 네. 차강도요. 네. 차강도에서 내가 네. 많이 살았어요. 아, 자강도. 자강도가 어디 있는데요? 지역으로. 평안북도 그래서 위쪽. 벽동 평북 벽동 알죠? 아, 예? 그저 뭐에 가면 저 평양 바로 위에네. 예? 평양 바로 위에. 아니죠. 옛날 평안북도 자리가 구성. 자강도로 돼 있습니다. 구성. 그 위가 양강도고. 압록강. 압록강 쪽으로. 아, 그래가지고 쭉 더 올라가면은 네. 만포진이라고 그런 거 알죠? 만포진. 아, 그 만포진에 거기가 뭐에 가면은 철교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차강도라고 그러는 거지. 나만 지금 차강도 아는 사람도 없어 또 전부 굴이에요. 딱 완전 뭐냐 하면은 치아와예요. 네. 일부러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탱크 뭐 잠수 심지어는 잠수함도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26호 참. 공장, 37호 공장, 아. 42호 공장 아. 이렇게 했는데 아. 그 이제 주로 뭐냐 하면은 여기 비행기가 가도 아. 만포 지역에 그렇죠. 입구를 약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폭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참 그냥 차강도가 전국토의 요새화 삼천- 이렇게 된 것. 그 양강도 오고 경장이 지하 네. 그 결국 정리하자면은 결국은 1946년도에 대구 폭동, 그 다음에 4.3 폭동 제주도 여순 반란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사태에 이어지는 연장선에서 대한민국은 이제는 광주가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서 우크라이나 같은 내전으로 대한민국은 내전. 이제 지구촌에서 사라질 위기가 왔다. 이제 여기까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이걸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인데 이것도 모르고 지금 윤석열 정부 보면은 한심하기 그지하기 없고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저렇게 난리를 치고 혼자만 바쁘지 그 밑에 받치고 있는 장차관들 정신 나갔어요. 저 정신 나갔어. 아 그래가지고 일본 갔다 와서 일본과 국교 그 이제 경고하게 하고 또 미일 한국 해놓고 이번에 미국 가서 또 잘하고 오니까 야당에서 하는 말이 뭐 나라 팔아먹었다 그러고. 나라를 일본한테 팔아먹고 왔다. 그 다음에 또 뭐 미국한테 가서 뭐 굴욕 외교를 하고 왔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떠들어도 네. 국민들이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다가 저 멍청한 저 국민의힘 정당 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제대로 하나 못하고 프랭카드 하나도 제대로 못 붙여요. 제대로 못 붙이는 이놈의 정당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참 내가 보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 뭐 하면은 5.18 헌법에 수록하 전문에, 네. 그거에 진짜입니까? 헌법의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수록하겠다고 이번에 어제 5.18 때도 예. 계속 야당이 이제 주장해서 원포인트 개헌하자. 예. 그 한 개만 가지고 개헌을 하자 그러는데 세상에 참 정말 참말로 야단이에요, 그거. 네. 그거지 나는, 뭐인가 하면, 화합을 위해서 좀 거짓말로, 전술상으로 그런 줄 알았더니,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냥 열차를, 특별 열차로 해가지고, 5.18 가서 추모를 하고 온 것을 보니까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 소리예요.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안 하고 실수한 것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전라도 표가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절대 안 나와요. 전라도 표는. 전라도 표는 뭐 10%야 10%. 그 10% 중에서도 절반은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 전라북도가 내 예. 고장 아니에요. 그렇죠. 이놈들을 그냥 하나도 안 되죠. 내 삶으로 만들지를 못했어. 맞아요. 못 만들어. 그 아까 제가 어르신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아주 악성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한 번 감염되면 쉽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 빨갱이에서 이 우파로 전향한 사람들은 독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이동호 원장님처럼.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물들면은 쉽게 그렇게 바뀌지 못해요. 지금 저기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프랭카드 단 거 윤석열 대통령 일본 갔다 온 뒤에 자 한번 비춰주세요. 이완용의 부활인가. 참, 저렇게 프랭카드를 닫는데 밑에 국민의힘 정당은 프랭카드 폭과 넓이도 아니 국민의힘 정당이 무슨 돈이 없어서 저런 짓 하냐고 글자가 한마디로 마인드 자체가 이게 그 저게 문구가 뭡니까? 죄 지었으면 벌 받아. 지금 뭔 뜻인지 모르지. 지금. 어? 이완용이라면 이재명이가 이완용이다. 이렇게 해야지 거꾸로. 어? 아이 저 양반들 하는 꾸라지 보면 말이야 참 열받아서 내가 아주 그냥 예? 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왜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하냐 하면은 과거를 모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과거를 아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한다. 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 이 박사님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우리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내부가 폭발한 겁니다. 내부 갈등이 폭발한 건데 그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남한 땅의 6배쯤 되는 나라입니다. 크네. 인구가 한 4,200만 정도 되는데 비슷하네. 그 중에서 한 18%가 러시아계 사람입니다. 아하. 근데 그들하고 그 러시아계와 그 이쪽 계통의 갈등이에요. 우크라이나 쪽 사람들은 친유럽, 이 사람들은 친러시아. 그래서 이제 갈등 관계에 있는데 결국은 뭐 그게 폭발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외부로는 이쪽 정권이 자꾸 그 나토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계속 이게 경고를 하다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침략을 한 건데 그 침략을 한 것도 거기 자기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력이 많이 있으니까 침략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게 뺏긴 땅 넓이하고 거기에 있는 러시아 인구의 비율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주사파 세력이라든가 이게 거의 절반 가까이 가는데 동조 세력까지 쳐서 그 세력을 믿으면 북한이 아무 때나 때릴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이 심각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다음 전쟁은 넥스트 넥스트워에서 나오는 워인데 다음 전쟁은 한국이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일어나게 되는 그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이제 쭉 서술을 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이끌어가야 될 그 지도자들 또 지식인들 또 군대 이 사람들이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안일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어제 그저께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아마 내가 볼 때 굉장히 윤석열 탄핵하자 윤석열 탄핵하자고 할 때에 북한 쪽에서 온 사람들이 뭐 조선족을 통해서 오든지 북한에서 직접 오든지 하는 사람들이 총 몇 발 쏴버리면 바로 그냥 내전으로 붙는 거죠. 이제 바로 내전으로 붙는데 이게 그 경찰들한테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 교육을 이러한 그 시나리오 같은 거 이런 것을 교육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내전 상태 위험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찰들에게 사전 예방 교육을 해야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자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5.18 어제 지났고 아마 이제 다음에 또 노무현 추도일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월, 6월, 7월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저 사람들은 열기를 더 시끄럽겠죠. 시끄럽게 더 진행을 할 때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는 초대형 집회를 6월 6일 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은 실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와야 됩니다. 광화문광장으로. 그래야 끝이 나지. 6월 6일 날 우린 집회를 우리는 지금 예견하고 있고 그 전에는 우리가 일단은 그 국민의힘 정당이 하도 우리를 보고 나가라. 강원 필요 없다. 거기 당에 가입한 사람들도 다 나가라 해서 우리는 어제부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 있는 광화문 세력들은 다 탈당하십시오. 다 탈당하시고 자유통일당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데 기본은 1,000원, 또 조금 더 마음에 있는 사람은 3,000원,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5,000원, 한 달에 5,000원. 더 그래도 나는 못 참겠다 하는 사람은 10,000원까지 그 월입니다. 월. 기본은 1,000원 해서 국민의 이 정당에서 탈퇴하시고 총 모든 강원 우리 자유우파뿐 아니라 이제 신의 안수를 통해서 들어간 분들도 같이 행동을 하기로 했고 이봉규 TV, 고성구 TV를 통해서 들어갔던 모든 강화문 애국운동의 세력들은 다 몰수히 탈당하시고 탈당하는 방법은 옆에서 서로 물어보면 다 압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으로 몰수히 가입을 해 주셔서 왜? 저 사람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200석입니다. 200석. 200석인데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면은 결국 재정 확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번호 이동에 모든 우리 조직은 다 참여를 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 모든 혜택은 다 이제 강원 애국 지도자들에게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이 해놓은 일을 효과를 내가 덕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서명을 3,506개 별로 한 마을당 3,000명씩 서명 받는 거, 아니 5,000명씩 서명 받는 일인데 이미 한 마을당 1,200명까지는 서명이 됐어요. 이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집에 있을 때는 핸드폰으로 다 하시고 아니면 건강이 허락되시면 바깥에 나가서 텐트를 우리 서명 파라솔을 쳐서 내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옆에 가서 돕든지 해서라도 우리는 여름 휴가 전까지 자유마을 한 곳당 5,000명씩 서명을 끝장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5,000명씩 서명 받으면 약 1,800만입니다. 1,800만.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 하면 2,000만 서명이 되는데 2,000만 명이 1,000원씩 방비를 내고 우리 자유통일당에 가입을 하면은 아무리 천하의 국민의힘 정당도 아마 추석 때쯤 지나면 우리한테 굴복할 겁니다. 굴복하고 아유 저 합당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 마지막으로 뭐냐면 지역 후보는 253개 지역 후보는 우리와 같이 하시고 비례대표 후보는 그러면 자유통일당에서 하십시오. 뭐 이러한 경우의 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진짜로 맞짱 떠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200석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200석을 안 만들면 어차피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석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총력전을 다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 3,506명의 자유마을 대표들 목숨 걸고 왔어요. 목숨 걸고 5,000명씩 서명을 받으셨는데 5,000명을 혼자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사람 서명 전법으로 하시라고. 서명 전법. 집사람은 서명 용지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장이동에 부동산, 식당, 가게에다가 쫙 깔아요. 가놓고 주합미군 철수하는 거 찬성입니다. 반대입니까? 누가 주합미군을 철수하는 걸 찬성합니까? 그럼 서명 좀 해주세요. 이 서명지 놓고 갈 테니까 여기 가게 오는 사람한테 주합미군 철수 반대에 서명 좀 받아달라고. 그리고 저녁에 또 거두러 가요. 이러니까 쉽게 이제 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서명 전법을 모든 3,506개의 자유마을 대표들이 서명 용지를 내가 새로 개발해서 여러분에게 다 드릴 테니까 이 전법으로 마을에 가게, 부동산, 뭐 길거리에 뭐 또 파라솔에다가 서명 용지를 전국에 다 깔아가지고 모든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여기에 서명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때에 꼭 우리 자유통일당에 한 달에 1,000원씩 또 3,000원씩 5,000원씩 가입해 줄 것도 여러분 권면을 해 주시면 이것이 곧 자유통일입니다. 이게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람이 한번 불고 혁명의 분위기가 딱 조성돼 버리면요. 가문 광장에 사람들을 설득해서 모으려고 그래 봐요. 누가 그렇게 모으겠습니까? 봐요. 국민들이 흥분하고 바람이 타니까 그냥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 이제 6월달, 7월달 안에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정광훈을 죽여라 하는 것이 제1표로 노동신문에서 계속 보도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한국에 있는 주사파 세력들이 정광훈 죽이는 일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는데 하도 더 탐사라고 하는 뭐 한동훈을 미행하고 추적했던 그 팀들이 저하고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좋다. 그러면 생방송으로 하자. 그래서 권지현 기자님하고 장장 3시간 동안을 여기서 내가 모든 궁금한 건 다 물어봐라. 해서 내가 3시간 동안 방송을 해줬는데 돌아가가지고는 더 탐사팀에서 세상에 지금도 우리는 여기 너하라 TV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원본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가가지고는 뭐라고 말했냐. 세상에 정강훈 목사가 거짓말만 한다. 아니 그래서 내가 권지현 기자님에게 제안해서 다시 한번 더 하자. 다시 한번 더 하자. 그래 이번에는 내가 질문을 하고 기자님이 대답하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그건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럼 절반씩 하든지 하자. 뭐 하든지 해서라도 얼마든지 오시라. 근데 문제는 염려됐던 게 터졌어요. 뭐냐면 자유우파의 특별히 기독교 그 유튜브 언론들 기자들이 얼마나 항의가 들어왔는지 난 그 예측했는데 100여 개의 언론들이 왜 우리하고는 하자니까 안 하고 말이야. 정강훈 목사가 말이야. 말이야. 권지현 기자님하고만 말이야. 3시간 동안은 인터뷰를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무시하고 해서 요즘요 내가 아주 그냥 아주 시달려 죽을 판인데 좋습니다. 자유우파들도 100개 언론사와 동시에 내가 3시간 동안 토론해 줄 테니까 언제 내가 날짜 잡아서 그걸로 내가 다 때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든지 좋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를 다 물어보시면 내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나는 참 너무 솔직한 것이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데 내가 신혼 초기에 우리 집사람이 하도 속썩이고 목회 안 한다 그러고 주일날 뭐 예배만 나온다 그러고 그럼 왜 나한테 시집 왔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싸운 기록이 내가 이제 하나의
초크로 과장해서 기네스북에 기록이 올라가 있다.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하고 싸운 걸. 그랬더니 세상에 더 탐사해서 지금 뭐라고 계속 나를 비꼬면서 하냐면 정강훈 목사는 야만인이다. 자기 마누라를 때렸다. 그래요. 나 때렸어요. 사실. 언제까지? 우리 아들이 죽기 전까지. 내가요 밤새도록 싸우다가 목회 안 하려고 노예다 사표 내러 가려고 하다가 결국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돌이 된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나 바로 동생이 1년 동생이었어요. 죽었는데 그 아기가 죽어서 이제 사실은 막 경찰이 말이야 날 보고 오라 그래고 왜 죽였나 그래서 아니 우리 집사람이 그 아침에 밥 먹다가 울어서 내가 기도해 주고 나갔는데 집사람이 A를 얻고 병원 가 그리고 갔다가 보냈더니 나는 그 신방하러 갔는데 아 집사람이 막 나중에 몇 시간 후에 오더니 우리 A가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 경찰이 이제 수사가 나서 가지고 내가 경량리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집사람이 살아있을 때 얻고 갔는데 이제 병원에 가니까 죽었다. 그랬더니 이제 집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뭐 기가 막힌 거야. 애기 죽은 것도 서러운데 애기 죽은 또 그 책임을 묻겠다 하니까 병원에서는 죽은 후에 데리고 오는 것은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대요. 법적으로.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경찰로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도 내가 조사를 받으면 슬퍼서 또 집사람까지 또 조사한다니까 나야 피해갈 수 있지만 결국은 집사람이 얻고 가서 살아있는 애가 얻고 가서 병원 죽었으니까 결국 집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때의 그 수사관 중에 한 분이 이제 나를 도와줘서 목사님 내가 도와줄 테니 교회 안수 집사를 하더라고. 그분이 그 목사님 죽은 아기를 이걸 어차피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화장터나 이런 데 하지 말고 어차피 아기는 처리해야 되니까 그냥 가정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기 그 청평 뭐 그쪽에 야산에 가서 묻어주십시오. 묻어주시면 그러면 경찰은 그것으로 종료가 된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사실은 아기를 우리가 매장을 했는데 이걸 권지현 자매님하고 그날 토크하는데 지금도 영상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이동욱이하고 이놈들이요 정강훈 목사는 유아 시체를 유기했다.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미안하지만 그때는요 아니 꼭 화장터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도 가족묘에 묻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근데 무슨 애기를 유기했다는 뜻입니까? 저 인간이 아닙니다. 저 이동우하고 저기 더 탐사 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고 말을 사용을 해도 뭐 유아 시체 유기를 했다? 이 사람들아 인간이 악해도 당신들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거기다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지들끼리 싸워서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뭐 정강훈 목사가 뭐 고추물이 어떠니 저니 내가 다 설명했잖아요. 다 응? 내가 당신들 용서 안 해요. 전부 다 고발 다 할 테니까 나도 이제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샅샅이 내 고발 다 할 테니까 내 당신들 용서 안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저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못 죽여서 저렇게 말할까? 내가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말 한마디도 하면 광주 사태에서도 보세요. 내가 뭔 말을 잘못했습니까? 나는 총선 사람들이 광주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누가 쐈느냐? 난 고정간첩이 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광주 시민들이 나한테 상을 줘야죠. 아무리 광주 사람들이 악할지라도 자기의 아들, 딸에게 총을 쏘겠느냐. 그다 같은 시민들끼리 총을 쏘겠냐. 덩어리다. 그것도 카빈으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북한 세력이, 북한의 고정간첩 세력이 나는 했다고 한다니까 5.18 단체에서 나를 고발했어요. 지금 그 사건 가지고 얼마든지 고발하세요. 그럼 왜 지금 내가 말을 하거나 뭐 하면 이렇게 고발하고 뭐 이렇게 총력 나에 대해서 집중하느냐. 심지어 강화문에서 나와 함께 우파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도 나를 공격해요. 뭐 어저께 뭐 황교안 대표님이 뭐 CBS에 가서 발언하기를 정가운 목사가 2019년 전까지는 존경스러웠었는데 그 후에는 정가운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 됐다. 타락했다. 이렇게 황교안 장로님이 말을 했다 그러는데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2019년 전에만 내가 존경한 사람입니까? 나는 그 후에 3번 구속된 것 중에 한 번은 황교안 대표님 때문에 구속된 거야. 아니 법조인이요. 법무장관까지 하신 분이 그걸 모르십니까? 그 구속된 핵심은 뭐냐. 자유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우리의 대표로 삼았으므로 돌아오는 4.15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유우파의 지도자로 황교안을 우리는 정했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내가 구속이 된 겁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물론 무죄로 다 나왔지요. 그러면 내가 그때 황교안 대표님을 중심으로 발언한 그 위에 또 다른 발언도 몇 개 있었습니다만 주된 발언이 그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구속된 거야. 3번 구속된 게 한 번은.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황교안 대표님이 구치소에 면회 한 번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구속됐으면. 면회는 또 안 왔다고 쳐도. 그러나 이인재 어른은 면회 왔어요. 지금 강원지사 하시는 김진태 의원은 나한테 면회 오셨더라고. 근데 황교안 대표님은 당사자인데 당신 때문에 내가 한 번이 구속됐는데 면회 한번 왔습니까? 면회는 안 왔다고 쳐도 내가 나온 뒤에 전화라도 한 통 했으니까 나한테 목사님 고생했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위로 전화라도 한번 했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2019년까지는 존경스러웠는데 그 후에는 내가 더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나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3번 감옥을 갔어요. 2019년 이후에. 근데 지금은 타락했다? 정강훈 목사가? 아니,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신학자들이 다 지금 내 옆에 와서 정강훈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지금 다 신학자들이 토크를 하고 있는데 날 보고 타락했다고요? 황교안 대표님이 신학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내 옆에 와 있는 장신대 교수 김철홍, 백서대 교수 변성복, 총신대 교수 하신 서효원 박사님, 내 친구 또 손원배 등등 또 부산대 고신대 교수 출신인 이성구 박사님, 이런 분들만큼 황교안 장로님이 신학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이분들이요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능력은 기독교 2000년 성경 기록이 마친 후에 정강훈 목사가 최고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건방지게 정강훈 타락했다.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 말을.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동기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황교안 장로님이. 그래서 내가 제안했잖아요.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는 것은 이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거 고소한 거 취소하시고 나도 고발한 거 취소하고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시고 나도 장로님 대해서 언급 안 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지금 말이야 뭐 CBS 나와가지고 정강훈을 떠들고 난리고
나는요, 보니까 이제는 황교안 장로님이 국민들 앞에 잊혀져 가니까 내 이름을 빙자하여 존재감을 만들려고 자꾸 다니면서 비방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좌파 언론인 여러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은 지키십시오. 뭐 정강훈이가 자기 아들 시체를 유기했다. 여보시오. 정신 나간 소리. 그럼 만약에 그렇지도 않지만은, 그래, 우리 아들의 시체를 유기했다고 칩시다. 이미요, 이거는 법률 시효가 지났어요. 아니,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야, 40년 전에.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힙니까? 나는요, 우리 아들 죽은 얘기를 한번 할 때마다요, 가슴이 쓰려요. 여러분 또 자식이 한번 죽어봐요. 어떤 심정인가. 그걸 대놓고 지금 또 유튜브에 또 그걸 토크쇼의 주제를 삼고 정강훈 자기 아들 죽은 거 시체 유기했다. 유기한 적도 없고 나는 경찰의 지시를 받았어. 경찰이 동의해주는 안내를 받아서 나는 우리 가족이 매장을 한 겁니다. 그게 위법입니까? 지금도 위법 아니에요. 가족이 죽으면요, 그것도 경찰이 동의하에서 사망 확인되면 얼마든지 지금 가족 묘지에 가서 산에 있는 사람은 선산에서 하잖아요? 이분들이 정신들이 나가가지고 말이야. 떠들고 난리요. 그 외에도 앞으로 저의 개인에 대해서 얼마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나한테. 그리고 증인을 데려와요, 증인을. 괜히 저 뒤에서 뭐 감춰놓고 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니까요, 증인을. 당사자를 데리고 와서 내 앞에서 토크를 하자고요. 그거 할 자신이 없으면 언급하지 마세요. 증인을 데려올 것이 없으면 뭐 정강훈 목사가 뭐 공금횡령했다. 아니, 내가 한기총 대표장 할 때 공금횡령할 돈이 있어야 하죠. 한기총 재정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무슨 놈의 재정을 횡령하기는. 그 날 고발했잖아요. 내가 3달 조사받아서 다 무혐의 됐잖아요. 이런 짓을 왜 계속 하냐 이거예요. 심지어 뭐 신학교 성적을 조작했다. 내가 또 조사받았잖아요. 50년 전에 신학교 성적을 조작했으면 지금은요, A+로 돼 있어야지. 조작했으니까. 꼴등을 1등으로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꼴등이에요, 지금도. 신학대학 내 성적표 떼어보면 지금도 꼴등이라고. 누가요? 꼴등으로 조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짓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나를 조사받는 걸 가지고 괴롭히려고 그따위 짓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투명인간입니다, 투명인간. 나같이 솔직하게 사는 사람 한번 데려와 보세요. 나는요, 내 허물까지도 다 자랑하며 살아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라고 한 것처럼 저도 내가 실수한 것은 그대로 내 얘기 다 하잖아요. 왜 숨깁니까? 숨길 필요 없지. 그래서 얼마든지 말씀을 하시되, 그러나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기는데 여러분들이 기여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죽어요, 죽어. 그렇게 잘 아시고, 이제 오늘 방송은 또 여기서 이제 마치고, 내일 10시에 또 아침 방송을 이어서 시작을 합니다. 내일은 더 강도 높은 우리 할아버지를 중심하여,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들을, 여러분들 할아버지는 책이 필요 없어요. 지금 97세의 연세가. 살아있는 책이요, 살아있는 책. 할아버지 자체가 책이라고. 예? 이러한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예? 주사파들이 정신을 안 차린다면 차라리 북한으로 가세요, 당신들 말이야. 뭐하러 남한에서 살면서 자꾸 괴롭혀. 예? 이 어르신들 같은 말씀을 안 들으려면 말이야. 자, 오늘 방송을 마치는데 마지막 발언을 우리 교수님, 김성인 교수님부터 마지막 말씀 한번 하시죠. 네, 마무리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까 저기 우리 어르신께서 홍명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홍명이가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조선공산당 만들어진 뒤 3년 뒤에 썼거든요. 그런데 그 이번에 저기 누굽니까? 아니 근데 임꺽정 소설을 홍명이가 한국에 있을 때 썼어요? 남한에 있을 때? 일제시대 때. 일제시. 아, 일제시대 때. 25년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고, 아. 28년도에 홍명이가 이제 연재를 시작했으니까 3년 뒤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 5.18 3년 뒤에 조정래가 태백산맥을 썼습니다. 그럼 그게 저 후속편이라고 봐야겠네. 그게 꼭 따라서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83년도에 이제 하는데 이게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을 이제 그 쓰는데 이런 것들이 문화 선전의 방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소프트하게 저들이 공격을 하는 이 부분을 알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들은 항상 제가 대학에 있는 동안에 늘 생각한 것이 학생회의 총학이든 단과대학이든 학과든 항상 문화 선전대가 있거든요. 문선대라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들도록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되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좌파들이 40, 50대가 많은 이유가 그들이 5.18 이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의 공산 사회주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태백산맥이 470만 부인가 팔렸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거의 그 시기에 83년도, 80년도 초반에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저는 다행스럽게 그 유시민이 책하고 그 다음에 조정래 책은 단 한 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사과가 썩은 것을 알기 위해서 사과 전체를 먹을 필요 없다. 딱 보면 아 이거 사과 썩었네. 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예 접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태백산맥을 가지고서 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간접적으로 망가뜨리는 우리 뭐 대작들이 영화 대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것 이렇게 볼 때에 그런 문화 전쟁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이제 오늘은 오전에는 10,000명이 훨씬 넘어갔는데 지금 아마 바깥에 다 서명 받으러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00명으로 마치는데 내일은 오전 방송 내일은 10시에 정말로 준비를 다 하시고 실시간 10만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전화 다 하셔서 조를 미리 짜세요. 3,506명 자유물 대표님들이 내일 10시에 오전 방송에 여기 참여하자 해서 사전 약속을 다 받으시고 내일은 반드시 10만 명이 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저녁 방송 조나단 방송에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내가 볼 때 실시간 방송이 100만 명은 봐야 이 혁명이 끝나지 않겠나. 이래야 이제 국민들이 아하 정강훈 목사가 저 몸도 안 좋은 놈이 왜 저렇게 하는가. 이 국민들이 100만 명을 시청자들이 일어나야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고 언론도 좋고 개인도 좋고 저 개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항상 여기 댓글에다 질문을 해주세요. 뭐 꽃춤물도 좋고 뭐 아들 시체유기도 좋고 뭐 사모님 때리는 일도 좋고 뭔 말이든지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은 여기다 댓글에다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입니다. 나는 내 실수에 대해서도 나는 담대하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잘 압니다. 나는 내 실수도 다 말하는 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10,000명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 따르는 거하고 목숨 걸고 따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하도 솔직하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연관 없어요. 저는 돈요 내가 안 만져요. 전부 돈은 재정부에서 만지고 또 여기 성교비는 또 남순이가 만지고 하고 나는요 돈 자체를 난 지금도 내 주머니요 지금 1,000원도 없어요. 1,000원도 없어. 1,000원도 없고 카드도 없어. 난 카드도 없어요. 왜? 전부 다 남순이가 관리하지 나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를 너무 이제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할아버지. 오늘 저 방송 오전하고 오후에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방송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아이, 별말. 네, 이제 저 시청자들한테 국민들한테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네. 많은 애국투쟁에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는 97평생을 이 나라와 이 나라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제가 체험한 사실을 솔직히 다 털어놓았습니다. 많은 저의 부족함이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틀림없는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간직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나이다. 네.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내일 10시에 댓글로 다 물어봐 주시면 내가 할아버지한테 물어가지고 해답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데 이충원 박사님 요즘 아마 인생의 가장 바쁜 시간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엔 대학에서 강의만 하면 되는데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데 또 마무리 발언합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아침에 네. 그 한미동맹 세미나 우리 그 목사님이 그 후원하시는 그 세미나에 갔다가 참 그 답답한 그런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거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박사 받은 분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후배들한테 그랬대요. 독일이 통일할 때 소독의 군대가 동독의 몇 배냐? 4배였답니다. 소독이. 근데 우리나라는 40%래요, 북한에. 우리나라는 인구가 북한의 2배인데 그렇구나. 돈도 훨씬 많은데 근데 인구가 어린애들이 줄어든다고 그럼 줄어들면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대 복무 기간을 조금 늘려야지. 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건 안 하고 그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기가 막혀.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그 선배들로서 이렇게 그 애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여기 이긴 나라가 이렇게 이 속에서 골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지금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참 답답한 상황이 됐는데 우리 여기 애국자 우리 목사님 이하 정말 그 나라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고비를 넘기면은 정말 괜찮은 나라가 이제 곧 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헌신해 줬으면 고맙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저녁 10시 반 이 조나단 목사님 방송을 기대해 주시고 또 어김없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건 정말 혁명 방송입니다. 특별히 할아버지에 대한 그동안 숨겨놨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폭탄 발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10시를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는 반드시 주사파를 정리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것입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학자 해결하고 미국놈들 오래된다. 자주 없이 평화합니다. 한미동맹 대기하라.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야,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 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들은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 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문재인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아유마을 완성하자.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심을 믿습니다.